오늘부터 비대위 회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화사하게 악수를 하던데요. 그렇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분들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극명한 시각차, 현장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제가 갈래를 모르고 먼저 왔습니다. 몰랐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림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기다려요. 이 그림도 좋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선택한 선거이다. 결국 개파의 어떤 개파 깨트리기가 비대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에 오시면서 시작을 했다면 개파 종식이 완성된 것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임 원내대표랑은 좀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견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느냐, 조금 나중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할 것대로 있고 그렇죠. 초반에는 정말 두 분이 미소 띤 얼굴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기자들을 만나면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칼끝이 숨어있던 걸까요? 본심이 드러낸 걸 보니까 개파가 사라졌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 회의 처음 참석을 하셔서는 좀 전 나경원 의원이 우리 개파 종식 시작을 김병준 위원장께 해주셨는데 내가 당선됨으로써 개파가 종식이 만료가 됐다. 네. 이제 당에는 개파란 거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인적 쇄신을 앞으로 비대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 김병준 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할 거는 그대로 다 할 건데?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쇄신이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당내 자유한국당 내에서 시끄러운 게 이게 뭐 당협위원장을 10명을 줄이냐 20명을 줄이냐 대상이 친박이냐 아니냐 특히 이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또 이 부분에서 가은이와 나경원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설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건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마이크 질문 받자마자 아니 지금 내가 112명의 의원들을 다 끌고 나가야 되는 모양 상황인데 누구를 거기서 뭐 걸러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또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개혁은 개혁대로 하기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 아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밖에서 정반대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 배경에는 다시 여전히 개파의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작심하고 이번에 인적 청산하겠다고 하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무슨 인적 쇄신 나중에 총선 때 하세요. 아예 방향을 틀더라고요. 저러다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거 곧 나가시라고 할 판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는 거의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보따리 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새로 이제 당선이 된 나경원 원내대표나 뭐 개파를 없애겠다 그 말에는 일치를 하지만 그 실현에 있어갖고 서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는 비대위원장이니까 인적 쇄신을 해야지 뭔가 이루고 나가는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박도 도와줬고 중도도 도와줘서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 이번에 뭐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된다는데 조광특위에서 인적 쇄신으로 뭐 10여 명을 그것도 주로 이제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배제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또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일반 뭐 밖에서 보기는 하여튼 말씀 그대로 이제 친박, 비박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이 친박 의원분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우회 상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이렇게 친박이었나요? 지금 일제히 힘을 얻은 친박분들이 탄핵 백서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요. 비박과의 일전을 벼러서 다시 또 전쟁인 것 같더라고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선은 나경원 개인의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개파색이 옅은 거 이런 것들도 작용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개인의 표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이른바 당 잔류파, 친박파죠. 이쪽이 사실은 조직적으로 이제 지원했던 흔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원내대표 당선은 또 압도적인 투표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친박들이 다시 결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이나 탈당파, 복당파들에게 당권을 뺏겼던 이 상황을 좀 다시 우회상장해서 다시 한번 이 친박들이 다시 당을 좀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전초 기지로 지금 보는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금 친박 의원들 중심으로는 탄핵 백서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탄핵 백서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주요 인물들을 다 이름을 적시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의 과거를 다 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태극기 집회에서는 또 탄핵 실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통합을 외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통합도 원칙 있는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다 저버려지고 인적 쇄신이나 당 스스로의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이 없이 그냥 뭉개면서 통합만 외쳐버리면 네. 지금 조금 올라온 지지도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 지지도가 확장되거나 이 다음 정권을 다시 가져오거나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통합도 중요하지만 인적 쇄신과 당 혁신이라는 원칙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네. 친박 진영의 기세등등한 발언은 좀 막아내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이 다시는 이제 야당으로서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견지해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접근이면서 그런 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고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원이 의장께서 이거 뭐 촛불혁명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그 탄핵이나 그런 촛불은 사실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법치주의의 돌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나타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와서 탄핵 백서를 만들어서 탄핵에 참여한 이 역적들아 이 사람들 처단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촛불 시위라 또 뭐 네. 표현이 촛불 혁명이 됐고 뭐가든 거기에 반하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하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 국회의장 만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탄핵이 오리그니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새로 바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참 정치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친박분들이 상당히 기세등등했거든요. 이제 비박분들 거의 빗자루로 쓸어낼 태세입니다. 지금 한국당의 홍문정 의원 그리고 정치 구단으로 불렸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이제 탈당파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요.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볼멘 소리가 이제 거의 한옥에 닿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었다. 나경원이란 원내대표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제가 모르는 탈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이제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당선은 한국당의 당명은 도로 박근혜 당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도로 친박당이다. 그렇죠. 그렇게도 표현. 뭐 친박당보다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죠. 도로 박근혜 당. 친박당은 이미 된 거고 예. 비박들이 분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나갈 수 있죠. 나가죠. 그리고 이제 제일 곤란해진 것은 김병준 위원장이에요. 자, 지금 말이죠. 아까 김구식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탄핵에 찬성했다는 일명 탄핵 칠적이라는 분이 주말에요. 태극기 집회에서 일제히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밤낮 없이 이분들 그렇게 시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탄핵 2년을 이제 맞아서 지난 주말에 집회가 있었고요. 대한애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탄핵에 당시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집회를 가졌고 거기서 이른바 7분을 탄핵 실적이라고 하면서 사진 화형식을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답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7분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무석, 정진석, 권성동, 김성태 의원이고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 이혜원, 하태경 의원인데 그러고 나서 이 7분의 전화번호를 공개를 한 다음부터 정말 밤낮 없이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또 막 욕설 같은 걸 쏟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실제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락을 못 받을 정도로까지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지금 공교롭게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대표가 된 거 그리고 이 이른바 뭐 친박들 혹은 잔류파가 힘을 얻게 된 것들이 이 모든 것들과 겹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탄핵 실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탄핵 백서까지 나오면서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보이지 않게 조금씩 친박들의 이 기세 등등함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지금 실망한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게 야당의 의무인 건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들 다시 야당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미 다 지났고 사법적으로 그다음 헌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끝난 탄핵 문제를 다시 끌어내서 탄핵이 무효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던 놈들은 배신자들이다. 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진짜 친박들이 자기 스스로의 기세 등등함을 막 이렇게 떠드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해지고 야당이 합리적이고 야당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 문제를 다시 꺼내들여서 마치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것만이 문재인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이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탄핵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정리를 끝내내면서 탄핵을 반대했거나 탄핵에 기여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내는 그 역사적인 작업은 계속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지지도에 취해가지고 더 이상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저러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원내대표 뽑자마자 또 두 쪽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던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좀 들썩들썩하셨던 분들 오려고 하다가도 야 이거 다시 친박당 되면 어쩌지라고 저 찬바닥에 그대로 도로에 계실 뻔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 야권 재편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네. 야권 재편의 방향이라는 건 그 깃발과 그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또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친박들이 바로 해버리면 야권 재편은 아무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유승민 의원이나 기타 등등의 몇몇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중심의 어떤 통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한국당에서 오라고 했을 때 건너간다고 했을 때 지금 저런 식으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역적이고 뭐 배신자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네.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박지원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친박분들 만났는데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비박분들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힘이 다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면서 촛불을 무력화시키기까지 가버리면 또다시 극단적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다시 친박으로 가자, 다시 탄핵 이전으로 가자, 다시 네. 박근혜로 가자. 저는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이 국민 선택을 좀 외면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 새로운 출발에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데 이 보수의 우려 섞인 시선까지 짚어봤습니다.